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나스닥보다 더 많이 상승했던 ETF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코덱스 운송이라는 ETF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고점에 들어갔을 때 물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작년 만약에 6월쯤 들어가셨다면 가격 조정이 너무 크게 나타나서 상당히 아픈 상황일 수가 있어서 마침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나타난 상황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예, 이게 그 직전 2년간의 차트인데요. 파란색인 나스닥보다도 더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죠. 코스피보다도 당연히 많이 올랐고요. 다만 이때 6월 수혜주나 병목 현상 나타난다는 그 뉴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대비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항상 이 뉴스를 보고 팔으라는 게 이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올랐다는 기대감이 반대로 얘기하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점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 운송은 세계 경기 회복과 상품 수요 확대에 따른 물동량 증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대표 운송 산업주에 투자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규모는 185억 원 정도고 이제 태어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도 총보수는 0.45%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ETF인데 주된 종목을 보면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 현대차가 수출할 때 다 글로비스를 활용하겠죠. 대한항공도 물동량, 여객 수송량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화물, 물류 부분으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는 회사입니다. HMM이나 한진칼 등등 다 마찬가지고요. 상위 5개사 정도의 비중을 합쳐보더라도 60%가 넘는 정도의 큰 집약도를 가지고 있고 전체 종목을 보더라도 12종목, 11종목 수준의 압축돼서 투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황이 되게 중요한데요. 항공사 실적을 보면 글로벌 주요 항공사 27개 정도를 샘플링 해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수준을 많이 회복을 했다. 일단 그래서 세전 이익 기준으로는 회복한 거를 이렇게 차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신규 확진이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면은 이익이 다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행히도 그런 모습은 사망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좀 안도감을 가져볼 만하겠다. 그리고 항공 화물의 운임 추이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BDI 추이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은 했지만 지난 10년 평균 대비 그래도 높은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주요 10개 컨테이너 선사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 추이도 급격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DI 이 구성 중에 건화물 중에 화종별로 수요를 보더라도 석탄 같은 요새 겨울이니까요. 아무래도 난방 수요 등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그 발전 수요로 인해서 최근에 호주와 분쟁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급격히 추운 겨울을 맞이했을 때에 대한 난방 수요 부분도 무시 못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그 탄소 규제 부분은 전 산업 중에서도 이런 운송업계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선박 탄소 집약도 지수라는 CII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제 해사 기구라는 데에서 선박들이 뿜어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지난 2008년 대비해서 약 절반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그러기 위해서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후선 그리고 공해 선박들의 경우는 2030년으로 갈수록 7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항을 중단시켜버리고 운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날라야 될 물동량은 늘어날 텐데 날라야 될 선박들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 운송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운임들은 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런 그 해운사들이나 이런 그 운송하는 회사들의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인플레이션이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연료원을 뭐 LNG로 뭐 바꾸거나 친환경 선박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기계장비 ETF 같은 조선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들도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요. 고점에 물린 분들은 좀 아쉬우시겠지만 이 부분들을 좀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라는 점을 좀 믿고 조금 다시 한번 투자를 일부 물타기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올해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라색인 기계 장비와 더불어서 한번 좀 지켜보면서 좀 정기적으로 성과를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